오늘 함께 볼 책의 제목은 조율하여 리딩하라. 앨런 워킨스 지음, 이루다, 임선영, 최은영 옮김, 드림셀러에서 23년 11월 13일에 발행했습니다. 원저의 제목은 Coherence Second Edition 2021년 책입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영어 단어가 coherence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습니다. 저자는 의사로 지내면서 심리학과 면역학 박사학위를 받은 컴플리트라는 기업의 CEO이기도 합니다. 비즈니스에 의학을 접목해서 어떻게 리더와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고 에너지를 유지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또한 옴기니의 대표도 의사로 일하면서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책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1장에 이 책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성과를 꾸준히 내고 일상을 탁월하게 만드는 비밀을 알려줄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인간 시스템에 대한 과학 연구 결과를 여러 각도에서 탐구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의학, 심장학, 신경생리학, 진화생물학, 양자물리학, 그리고 신호 처리와 시스템 이론뿐 아니라 조직 성과와 스포츠 심리학, 그리고 감정지능도 포함된다. 이 책은 사실이라고 알려진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책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과 제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생각이다. 생각은 주로 느낌의 지배를 받는다. 느낌은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생리학적 신호가 감정을 만든다. 모든 문제가 생리에서 시작된다면 생리는 무엇일까? 생리는 각각의 신체 시스템이 만드는 단순한 데이터 혹은 정보의 흐름이다. 말 그대로 신체는 생존하기 위해 수많은 일을 해내며 이러한 신체 작용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데이터의 거대한 흐름이 신체 기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기 신호와 전자기 신호, 화학 신호와 압력, 그리고 음파와 열파의 형태로 전해진다. 인간의 신체는 결국 기계이므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작동한다. 지극히 소수만이 생리적 흐름을 이해하고 좀 더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해 흐름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한다. 너무 일이 많아 어쩔 줄 모를 때 우리는 시간을 강박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저자는 여기에서 시간 관리보다 에너지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생성되며 어떻게 소모되는지 생각하지 못한다. 에너지의 실체도 관리 방법도 모른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에너지가 생긴다고 짐작할 뿐 그 이상은 관심도 없다. 에너지는 곧 젊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단순하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소한다고 여긴다. 과학적으로 맞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25세에 에너지가 최고치에 이르며 이후 별다른 대책을 취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는 매년 대략 3%씩 감소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잃어버린 에너지를 되찾을 방법이 있다. 에너지는 무엇인가? 생리학적 과정을 통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의식하지 않아도 몸에서 항상 생산된다. 만약 좀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이를 돕는다. 심박수가 증가하면서 혈액 공급이 늘어나 우리 세포와 근육에 당, 지방, 단백질 공급이 증가한다. 심장 에너지와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럼 자신의 에너지 수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심박 변이도를 측정해서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 비록 우리는 대개 의식하지 못하지만 심박수는 항상 변한다. HRV라고 하는 심박 변이도는 심전도 검사와는 다르다. 트레드밀 운동 테스트를 포함해서 모든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더라도 약 1000번의 심장 박동만 측정하며 대부분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우리는 심박 변이도를 24시간 동안 기록하는데 하루에 약 10만 번의 심장 박동을 측정하며 보통
3일 동안 데이터를 기록한다. 심박 변이도에 대한 연구를 검색하면 과학 논문이 5만 개 이상 나온다. 심박 변이도는 사망과 질병의 위험, 생물학적 나이, 에너지 수준과 활력을 정량화하고 뇌 기능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심박 변이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책에서는 호흡 조절과 호흡 기술을 제안합니다. 호흡을 조절하는 데는 리듬, 부드러움, 주의 위치가 중요하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리듬이다. 즉, 들숨과 날숨 사이에 일정 비율로 호흡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4초를 세는 동안 숨을 들이쉬고 4초를 세는 동안 숨을 내쉬기로 결정할 수 있다. 어떤 비율을 선택하든 그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드러움은 들숨과 날숨 모두에서 일정한 양의 공기가 꾸준히 폐로 들어오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는 호흡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위치이다. 복식호흡보다 심장이나 가슴 중앙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심장은 신체의 주요한 발전소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곳이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 감정은 운동이나 음식보다도 건강과 행복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하면서 감정 관리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제4장에서는 사고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부드럽게 박자에 맞춰 심장 중심 호흡을 통해서 심장에 집중할 때 심장에서 나오는 집중 신호는 미주신경을 타고 흐르며 최선의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리적 감정적 조율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면 결과를 변화시키는 것은 수직적 성장이나 성인 성숙도이다. 흐름을 바꾸는 진정한 변화는 신체적으로 성숙한 이후에 일어난다. 우리가 수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생의 늪을 헤쳐나가서 진정 행복이 무엇이고 어떻게 봉사의 삶을 살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다. 성장 마인드셋과 낙관적인 태도를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경험을 배움의 경험으로 바꾼다면 삶을 향해 마음을 열고 더 빨리 현명해질 수 있다. 우리는 자신에게 감사하는 능력도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연습해보자. 6가지 뚜렷한 영역에서 당신이 감사하는 점을 생각해보라. 당신은 자신의 정신적 능력에 관련해 무엇을 감사하는가? 자신에게 감정적으로 어떤 점을 감사하는가? 자신의 어떤 신체적 속성이나 능력을 감사하는가? 자신의 사회적 기술 중 무엇에 감사하고 타인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자신의 전문적 기술과 능력에 대해 무엇을 감사하는가? 자신에 대해 영적이거나 윤리적으로 무엇을 감사하는가? 당신이 힘든 하루를 보냈더라도 혹은 인생에 기복이 있어도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마지막 제6장으로 가겠습니다. 관계는 정말로 어려운 것이다. 리더가 일정 수준의 고위직에 도달하면 성공은 기술적 능력이 아니라 높은 역량을 가진 인간관계 기술에 의해 좌우된다. 궁극적으로 리더십의 실패 이유는 2가지, 즉 불충분한 의사소통과 낮은 신뢰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에는 전달과 수신이라는 2가지 기본 관점이 있는데 우리는 이 공식 중 절반만 배운다. 먼저 부모에게서, 다음은 교사에게서 전달을 배운다. 하지만 정보를 수용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훈련받지 않았다. 많은 리더들은 자신의 역할이 정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다. 진정한 리더는 한 발 물러나 진실을 알아차리고 의미를 깨달은 후 사람들에게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정한 리더십은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 이상에 도달할 것을 요구한다. 전달보다도 수신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듣는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저자는 MAP라는 맵 기술을 제안합니다. 첫 단계, 의식을 자신의 생각에서 신체로 돌리고 호흡하라. 두 번째 단계, 말하는 이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세 번째, 근본적인 의미를 되뇌인다. 이렇게 하면 말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듣는 이의 능력도 완전히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늘 일상생활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기억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리더가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 낮은 신뢰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할 때 상당한 시간을 리더 및 경영진과 신뢰 관계를 탐색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 영어 단어로 trust는 타인의 기질을 이해하는 데 책임을 진다 라고도 볼 수 있다. 신뢰에서 주된 개념은 바로 이해다. 이해해야 하는 것은 바로 상대방의 성격, 기질이다. 신뢰의 비결에는 4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개인적 연결. 누군가를 신뢰하기 위해서 반대로 당신을 신뢰하게 만들고 강한 연결을 만들려면 그와 질적인 연결을 쌓으면서 시간을 함께 보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동기 이해하기. 그들이 어디에서 왔고 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일관적인 수행. 다른 사람들이 약속한 것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 번째, 업무 스타일. 누군가 일하는 방식이 우리와 매우 다르다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신뢰를 쌓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그들과 공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듯 관계 조율은 탁월한 리더십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다.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MAP 기술을 늘 염두에 두려고 합니다.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